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을 멀리하면 흥하고 중국을 가까이하면 망한다. 현재 세계 패권국에 도전한다는 자칭 G2 중국과의 국제관계를 두고 자주 통용되는 말입니다. 특히 최근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중국의 공적 자금 지원이 결국 독이 든 성배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중국은 이들 국가를 채무의 덫에 걸리게 해 중국 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 비밀정보부 MI6의 수장인 리처드 무어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해 채무의 덫을 놓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비평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사례는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한반토타에서 대규모 항구 프로젝트에 착수한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의 집권 세력이 내전이 종식된 후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외자를 중국에서 끌어들였고, 당시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고향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반토타의 항구 건설을 추진했는데요. 시작이야 늘 그렇듯 스리랑카는 중국이야말로 대국이며 그들과의 친밀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리도 중국을 가까이 했던 스리랑카는 현재 빚에 허덕이면서 국가 GDP 5%에 수렴하는 33억 8천만 달러 4조 이상의 채무덫에 놓였습니다. 결국은 남부 한반토타 항만 운영권을 중국 국영기업에 99년 기한으로 넘기기까지 했는데요. 중국을 가까이하면 망한다는 단순한 교훈을 얻기 위해 지불한 것 치곤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는 건 아니죠. 반면 중국을 멀리해서 흥한 국가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대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럽 변방의 작은 소국가도 중국과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수록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발트 3국인 리투아니아입니다. 지난해 리투아니아는 중국과 손절을 외치며 전 세계 중 가장 강력하게 중국을 비판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IP 주수 연변 쪽 전문가들은 머저나 작은 국가 리투아니아가 거대한 중국 자본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은 게, 중국은 리투아니아에 비해 국토가 147배나 넓고 인구는 519배, GDP는 263배 많은 나라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중국은 중국인데 실제로 중국은 본때로 보여줘야 한다며 난리를 치기도 하였습니다. 20년 11월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대사관급에서 대리대사급으로 낮췄는데요. 중국이 유럽 국가와 외교관계를 강등한 건 1981년 이후 40년 만입니다. 아유 찌질해. 또한 경제 보복에도 나섰는데요. 리투아니아행 화물열차 운행을 중단했고 수입품 통과도 거부했습니다.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리투아니아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스스로 원인을 찾아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라고 허세를 부렸고, 쉬홍쟁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유럽연구소장은 리투아니아를 가리켜 고작 쥐똥 하나가 요리를 다 망치게 두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쳐가지고. 그러나 리투아니아는 일찍이 중국 종특이 허풍이라는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과감하게 중국을 향해 칼을 갈았는데요. 가브리엘 루스 란드스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중국은 세계에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힘을 휘두른다며 이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한 세상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가투아니아. 또한 국방부 차관은 직접 나서 중국 스마트폰을 버려라 라고 했는데요. 중국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산 핸드폰에 중국의 불리한 정치적 단어들을 검열하는 기능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터지는 기능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검열 기능까지. 역시 믿고 버리는 중국산. 특히 중국을 가장 화나게 했던 것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대만 대표부를 정식 출범시키면서 타이베이 대표부라는 명칭 대신 국호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시진핑의 하나의 중국을 그대로 정면 부인하는 것이었죠. 사실 가투아니아와 중국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8월 23일 발트의 길 30주년을 맞아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 주민들은 60km 길이의 인간띠를 만들며 중국의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일명 홍콩의 길 시위를 벌였는데요. 당시 네티즌들은 발트 3국이 미래다, 발트국 여성의 미모를 보니 알겠다, 역시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게 나라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이러한 리투아니아의 강력한 반중 행보에 세계 각국의 열렬한 지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쟁력이 떡상한 것인데요. 대만은 리투아니아를 위해 2억 달러, 2,4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리투아니아 주재 대만 대표부 에릭 황은 2억 달러 펀드는 대만 국가 발전기금으로 설립되고 우선순위는 반도체, 레이저, 생명공학 분야가 될 것이라며 리투아니아 레이저 산업과 대만 반도체 산업을 접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과 미국도 가세했는데요. 이후 사르미셸 이사회 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 두 수장은 동시에 중국의 리투아니아 압박을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 비례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리투아니아 문제에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치러졌던 EU
이후 중국 간의 정상회의를 즉각 무산시켰죠. 미국 또한 리투아니아와 6억 달러에 이르는 수출 신용 협정을 맺으며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EU와 미국 입장에선 리투아니아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벨라루스는 대표적 친러시아 국가이자 러시아 서부 진격의 발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발트 3국의 전략적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EU와 미국이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을 유럽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며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역시 자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EU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라 중국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였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역시 중국은 여기서도 차이고 저기서도 차이는 진정한 차이나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22년 리투아니아의 최대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리투아니아의 레이저 기술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국가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1966년 첫 레이저 개발을 시작으로 국가적 투자를 받으며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피코초 레이저 분광계에 관한 한 리투아니아는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미 항공우주국,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IBM, 도요타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국 레이저 생산량의 80%가 국제시장에 수출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2천만 유로에 달하죠. 특히 대만 반도체 산업이 첨단 레이저 기술에 의존하는 광전자, 위성, 자동차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추구하고 있어 두 국가의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기술연구개발기관 아이트리는 이미 지난해 레이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센터를 설립, 대만 반도체 산업의 고급 레이저 소스와 장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리투아니아와의 협력은 대만 자체 레이저 산업의 속도를 확실히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리투아니아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 대중국 교역 비중은 수출 1.1%, 수입 4.0%밖에 되지 않는데요.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한다니 어쩐다니 해도 타격이 쥐똥만큼 있는 것이죠. 리투아니아의 장밋빛 전망이 드리우자 EU 국가들 사이에선 중국 손절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경제력을 앞세운 중국 앞에 저자세 외교를 펼쳤는데요.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그 가운데 체코가 단연 제2의 리투아니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 친중 인사인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이 당뇨병 등 건강 악화와 소속 정당의 충격적 총선 패배 등으로 사실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가운데 새로 출범한 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 외교를 표방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체코 정치인과 기업인 등 89명이 대만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진핑이 경악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체코 대표단은 우리는 공공의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 평등, 법치를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모두 중국과 상반된 것들입니다. 대만 싱크탱크 제르소스키 연구원은 같은 EU 회원국이자 공산 독재로부터 벗어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체코가 리투아니아의 뒤를 이어 17+1 협력체를 탈퇴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지난해 리투아니아는 유럽 최초로 중국이 중부 유럽, 동유럽 국가와 맺은 17+1 경제협력체에서 탈퇴했었는데요.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17+1 협력체가 EU를 분열시킨다며 다른 회원국도 탈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7+1, 즉 18중국 연합협력체는 이름 그대로 욕만 먹고 끝나버렸죠. 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중국의 1대1로에 대항해 해외 인프라 투자 사업인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유럽이 중국 소유 광산과 중국 소유 항구 사이에 길을 내주는 건 타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중국 1대1로는 중국 경제의 서진화 촉진 거대 프로젝트로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지역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연성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즉 종착역이 유럽이라는 점에서 유럽이 빠져버리면 1대1로는 그냥 망한 걸로. 최근 이탈리아 총리는 중국은 전제 국가라며 1대1로 전면 재검토를 밝힌 바 있고, 헝가리에서는 시민 1만 명이 거리에 나와 중국의 차관을 빌려 개설되는 헝가리 푸단대 분교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굳이 2조 원에 가까운 빚을 내 중국 국립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빚이 향후 시민들에게 막대한 세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죠. 특히 이러한 헝가리에서의 반중 시위는 중국에게 매우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 헝가리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길목에 위치한 중국 1대1로의 핵심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어간 돈만 해도 수억 달러대, 즉 그 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죠. 시진핑은 주제에 맞지 않는 너무 많은 일을 벌였습니다. 고르는 족족 망하는 마이다스의 손을 갖고 있고, 하는 모든 말들은 모두 계획이 틀어지는 경박스러운 입을 갖고 있죠. 이쯤 되면 펠레의 저주는 우스울 지경으로 가히 시진핑의 저주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짐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소신을 밝혔는데요. 시진핑이 손대는 모든 것이 자충수가 되는 것을 볼 때 이 정도 정확성이면 신이 빙의한 게 분명한 듯하다. 병신. 이상으로 리얼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